이 사건은 1997년 8월 충남 아산의 한 세차장에 옷을 잘 차려입은 남자가 나타나면서 시작됩니다. 세차장 하는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네. 세차비가 7,000원인데 세차 한 번 할 때마다 3만 원 낸다는 거예요. 한여름인데도 불구하고 늘 긴 소매를 입고 있는 데다가 이 손목 쪽에 장미 무늬신이 있었다. 건축업을 좀 했다고 그러는데 건축업 한 사람이 또 원룸에 살아요? 수배 중인 조직폭력배일 수도 있겠다 싶어서 그래서 그 남자가 산다는 원룸 빌라 근처에서 잠복을 시작했습니다. 일단 친구한테 차를 뒤쫓으라고 했는데 어찌나 빠른지 놓쳤다는 거예요. 차가 사라졌다는 방향으로 찾아다녔는데 상가 사진관에서 그 남자가 나오더라고요. 바로 사진관 주인한테 가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물어봤겠죠. 네. 그 사람이 급하다고 그러면서 사진을 찍고 그걸 찾아가지고 이제 바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원본 필름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필름도 그 손님이 가지고 갔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영화에서 보면 이럴 때 쓰레기통 막 뒤지잖아요. 맞아요. 네. 원영사님도 사진관 쓰레기통을 하나하나 뒤집니다. 현상이 잘못돼서 버린 증명사진이 한 장 있었습니다. 바로 이 사진입니다. 아, 오. 네, 살인 강도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복역하던 30대 무기수가 교도소 화장실 환기통을 뚫고 탈출한 영화 같은 탈옥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목공 작업장에서 쇠톱을 몰래 숨겨가지고 들어와요. 화장실 환풍구에 있는 이 쇠창살 있잖아요. 네. 이거를 쇠톱으로 자르는데 자그마치 2달 동안 자르습니다. 그 크기가 가로 32cm, 네. 세로 28cm예요. A3 용지보다는 좀 작은 크기죠. 신창원이가 키가 174cm, 몸무게가 80kg이에요. 그러니까 이 환풍구를 통과하기 위해서 65kg까지 감량해서 이제 빠져나왔습니다. 사진을 비교해 보니까 정말 많이 닮았더라고요. 그래서 업무 끝나면 바로 달려갔어요. 아내하고 5살짜리 아들 녀석하고 같이 다녔으니까요. 아, 차에 태워가지고요? 아내분 굉장히 싫어하셨을 것 같은데. 애 엄마하고 애기 같이 다니면 수상하게 그치. 생각을 안 하거든요. 아들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통닭 먹는 재미로 따라다녔을 거예요. 그놈 차가 그랜저였는데 네. 그때 제 차가 프라이드였거든요. 안 놓치려고 소나타로 바꿨어요. 그때는 잡아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으니까요. 그러다가 아예 그놈이 사는 202호 옆에 방을 얻으면 되겠다. 때마침 통닭집 할머니가 부동산도 같이 하고 있어서 통닭 물어봤어요. 그런데 202호가 어떻겠냐는 거예요. 202호? 깜짝 놀라서 거기 사람 사는 거 아니냐고 했더니 이사를 갔대요. 통닭집 할머니도 그 남자와 가깝게 지냈다고 하는데요. 얼마 전엔 그 남자가 이사간 집들이에 초대받아가 다녀왔다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통닭집 할머니가 집들이 간 집을 기억을 못하는 겁니다. 할머니를 모시고 2, 3주 동안 그 동네를 계속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런데 하루는 할머니가 지나가다가 아 저기 있다 하는 거예요. 그놈이 줄넘기를 하고 있었어요. 2단, 3단 막 넘어요. 와 진짜 잘하긴 잘하더라고요. 아니, 지금 잘하는 게. 어쨌든 뭐, 드디어 찾은 거잖아요. 줄넘기 잘하는 장면을 목격하면서. 또 혼자 가기는 좀 불안하니까 원영사님이 아는 후배 6명을 부릅니다. 다들 태권도, 검도, 유단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새벽이 되니까 너무 추웠어요. 좀 미안하고. 그래서 빌라 입구 옆에 있는 분양 사무실로 들여보냈어요. 대신 후배 한 명한테 너는 길목에 있다가 그놈 나타나면 바로 전화하라고 했어요. 서울 52노에 5023 그 차 넘버는 지금도 제가 잊어먹질 않습니다. 새벽 5시 30분 망서고 있던 그 후배가 그 차가 나타났다는 연락을 우리 원영사한테 해준 것 같고요. 그 연락을 받자마자 이제 우리 원영사는 재빨리 빌라 입구로 들어갔고요. 입구로 들어서는데 자동차 불빛 전조등이 쫙 비치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1층과 2층 그 계단 사이로 올라갔어요. 그 남자도 빌라 입구에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그놈이 딱 하고 걸음을 멈추더라고요. 그 남자가 라이터를 켜서 주변을 이렇게 살펴보더니 1층에 있는 분양사무실 문에 귀를 갖다 댑니다. 귀를 갖다 댑니다. 뭔가 감지했나 봐. 그 순간 정말 예민한 놈이다. 보통 놈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간을 주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바로 그놈에게 가스총을 겨눴습니다. 꼼짝 마! 하니까 그놈이 획 돌아보더니 눈이 딱 마주쳤어요. 그 순간 우리 원형사가 이제 소지하고 있던 가스총이 2발 탕탕 하고 이제 발사가 됩니다. 그 남자한테 맞았나요?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는 솔직히 몰라요. 엄청 빠르게 도망가더니 순식간에 사라졌어요. 대신에 피 묻은 흰 옷을 발견했어요. 죽도록 도망친 걸 보니까 확실히 신창원이 맞는 것 같네요. 같이 살고 있던 여성분이 계실 거 아니에요? 전 씨라는 여성이었는데요. 전 씨는 몇 번을 물어봐도 절대 신창원이 아니에요. 신창원이었으면 진작에 내가 신고했죠. 한 2달 정도 지난 다음에 그 전 씨가 울면서 네. 전화를 합니다. 사실은 그게 신창원이가 맞는데 신창원이가 나를 배신했다. 그래서 내가 좀 복수를 해야 되겠는데 지금 새로운 은신처가 있으니까 내 주소를 알려주마. 신창원에게 다른 여자가 생긴 사실을 전 씨가 알게 된 거예요. 22살 강 씨와 새살림을 차린 걸. 우리 저 원형사님은 이제 다시 급습할 이런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 이번에는 상사 한 사람한테 이런 내용을 이제 보고를 했고 그 상사가 형사 한 명을 붙여줍니다. 그리고 두 형사님이 빌라 302호 배를 누릅니다. 신문 좀 구독해 주세요. 문이 아주 조금 열리더라고요. 그때 문을 확 제치면서 집 안으로 한 발짝 들어갔습니다. 문을 열어준 여자 뒤에 트레이닝복을 입은 남자가 있었습니다. 네, 신창원이었습니다. 물을 쏠고 있었어요. 아. 그 타임에 지금 칼을 딱 들고 있는 거잖아요. 하필이면 그때. 들어가자마자 제가 소리쳤습니다. 신창원, 손들어! 신창원은 우리를 보자마자 들고 있던 칼을 휘두르기 시작했고 성큼성큼 다가오는데 기세가 너무 엄청나서 덩치 큰 형사가 뒤로 넘어집니다. 야. 거기 부딪혀서 저도 뒤로 넘어졌고 넘어지면서 저는 가스총을 쐈어요. 맞았어요? 정확히 명중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창원이는 계속 이렇게 휘둘르면서 다가오는 거죠. 무서워. 눈 깜빡할 사이에 칼이 바로 저의 목까지 왔습니다. 네, 그 순간 신창원이 이렇게 말합니다. 꺼져 있어. 안 찔렀어요. 찌를 수도 있었는데 안 찌른 거예요. 그건 지금도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이 커지면 자기가 불리해지고 도망이 목표니까 아마 이거를 놔두고 그냥 가자 이랬던 걸로 보입니다. 운동 잘하는 후배들. 그분들은 신창원을 왜 못 잡았어요? 빌라 입구에서 시파이프를 들고 있던 후배 이 씨와 마주쳤어요. 네. 근데 신창원이 목욕 가방을 옆구리에 끼고는 아주 태연하게 저기 무슨 일 있나 봐요. 한번 올라가 보세요. 그런 말 하니까 이 빌라 주민인가 보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신창원이다 소리를 지른 거고요. 캥거루처럼 뛰더니 감쪽같이 담을 넘었다. 그래도 끝까지 쫓아갔다고 해요. 이 씨라는 분이. 내리쳐갖고 왼손을 손목을 부러뜨렸다고 합니다. 운전을 해서 도망을 갔다고 합니다. 놓치고 난 다음에 확실하게 그 친구가 신창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 집을 감식을 한 것 같습니다. 지문이 나왔고요. 그게 신창원인 걸로 밝혀진 겁니다. 키는 174cm에 얼굴은 갸름하고 몸 곳곳에 문신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때부터는 이제 검문 검색이 엄청나게 강화되고 사진관 쓰레기통에서 이 발견했던 증명사진 이걸로 이제 수배 전단도 새로 제작을 이제 하게 됩니다. 이 일 있고 나서 일주일 정도 경과했을 때 우리 원영사님은 경찰로부터 해임이 되고 맙니다. 원영사님 그때 심정이 진짜 말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어떠셨나요? 제가 분명 잘못한 부분이 정말 크죠. 몸무게가 한 번에 한 8kg 정도 넘게 빠졌고요. 울었던 건 몇 번인지는 셀 수도 없고, 아들놈은 우리 아빠 경찰이라고 장난감도 맨날 경찰차만 사달라고 하는데 마음 아픈 건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신창원 행적은 계속 오리무중이었어요. 어머. 신창원은 도주 기간에 4만 킬로미터를 이동을 했고 105회에 걸쳐서 약 9억 8천여만 원을 훔쳤습니다. 90년대예요? 그렇습니다. 동원된 경찰 인력만 연 97만 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수많은 경찰들이 미치도록 잡고 싶어 하는데도 어떻게 신창원은 이렇게 잡히지 않고 잘 빠져나갔던 걸까요? 가장 큰 이유는 신창원의 도주를 도왔던 여성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최소 15명의 여성이 그를 도와줬고 동거했던 강 씨에게는 500만 원의 빚을 갚아주면서 다방을 그만두게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믿음을 얻은 다음에 내가 신창원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신창원은 여성들에게 돈과 애정을 주고 여성들은 그 대가로 신창원에게 은신처를 제공한 거네요. 그렇죠. 간 큰 탈주범 신창원이 또 어디에 나타났을지 궁금하거든요. 원영사님과 두 번째 대결을 하고 열흘쯤 지났을 때 첫 번째 동거녀였던 전 씨에게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신창원이었는데요. 자정에 천안에 있는 넷가 주차장 여기에서 만나자는 거였어요. 네. 전 씨가 차를 몰고 내가 주차장으로 갑니다. 뒷좌석에 형사 2사람이 숨어 있었고요. 다른 수사팀도 뒤에서 따라오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넷가 주차장에 드디어 신창원이 나타났는데요. 여기서 신창원과 두 형사의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집니다. 형사 한 명이 두 팔로 이렇게 꽉 껴안았고 다른 형사는 신창원이 허리춤에 칼이 있었어요. 그걸 뺏어서 던져버리고 신창원을 이제 검거하려고 했는데 워낙 신창원이 또 드세다 보니까 신창원이 다리에다가 권총을 발사하는데요. 네. 작동이 안 됐어요, 이번에도. 이즈음에는 경찰청에서 TT 권총이라고 249경짜리 새로운 권총을 아주 조그만 거를 만들었어요. 자주 불발이 됐습니다. 하필이면 진짜. 이렇게 30분을 3명이서 뒤엉켜서 치고받았는데 그래도 결판이 안 났던 겁니다. 지원 병력은 어디 있는 거예요? 왜 빨리 안 오나요? 아니, 도대체 레카 주차장이 어디 있는 거야? 이랬다는 거예요. 넷가 주차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시냇몰 넷가 주차장인데 내과 주차장? 레카 주차장이 도대체 어디야? 레카차 주차장을 네. 찾는 줄 알고 어머 이게 어머 헷갈리고. 어머 뭐 잘못 들은 거야? 뭐야? 이게 계속 꼬이려니까 이렇게 꼬이네요. 신창원이는 거기를 탈출을 해서 진짜? 그 내과 주차장에 온 전시 차를 타고 도주하고 말았고요. 결국 형사들이 있는 자리에는 신창원이가 타고 왔던 차만 그 덩그머니 놓여있던 거죠. 탈주범 신창원이 1년여 동안 사용해온 검정색 다이내스티 승용차입니다. 옷가지와 침낭은 물론 귀금속과 각종 흉기, 번호판 등 뭐가 100여 저렇게 가지 많아. 물품이 발견됐습니다. 하루빨리 잡아야 될 텐데 어떻게 원영사님은 그 이후로 신창원을 다시 못 본 건가요? 신창원을 계속 찾아다니긴 했습니다. 상부에서 형사 한 명하고 2인 1조로 다니면서 계속 쫓아달라고 했거든요. 신창원 고향집도 찾아갔고 전국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논산에 도착했을 때 본청에서 연락이 왔어요. 가스레인지를 수리하러 이렇게 어느 집에 갔는데 너무 이상하다는 거예요. 신혼부부 집인데 결혼 사진도 없고 그 집 남자가 모자를 푹 눌러 쓰고 눈을 안 마주쳤다고 해요. 집안에서 모자 푹 뒤집어 쓰고 있는 사람은 그게 흔치는 않거든요.
그 인근에 있는 부동산에 가가지고 물어보니까 그 집이 이제 여성 명의로 돼 있다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99년 당시만 해도요. 부부가 집을 사면 남편 명의로 거의 했었어요. 맞아. 네네. 이상한 점이 또 있었어요. 계약하고 다음 날 바로 이사를 왔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경찰 특공대 80여 명이 아파트 전체를 포위했습니다. 잡혀야 돼요. 이번엔 드디어. 진짜. 어떻게 됐어요? 검거했습니다. 오, 예. 와. 경찰관 3명이 뒤쪽 베란다를 타고 아파트를 급습해 신창원을 덮쳤습니다. 잡아서 의자에 넘어뜨려 제압하고 너 누구냐 하니까 나가 창호입니다 해서 검거가 된 것입니다. 대치 중이라고 해서 바로 순천으로 가려고 했는데 10분 뒤에 검거했다고 바로.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동안 경찰들 고생하는 거 보면서 내가 그때 못 잡아서 나 때문에 다들 힘든 것 같아서 너무 미안했어요. 그런데 잡혔다고 하니까 아주 시원했습니다. 정작 원영사님은 해임되셨잖아요. 신창원을 2번 정도 추적해서 검거하지 못했다 해가지고 이제 해임 조치됐고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 원영사가 이 경찰 조직 전체가 신창원을 검거하지 못하는 어떤 비난을 혼자서 그쵸. 다 짊어진 그런 느낌은 없지 않아 있기는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좀 원칙적인 얘기는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우리 원영사님이 섭섭할지 모르겠지만 형사는 어떤 그 범죄자를 감지하면 보고해가지고 공조수사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제 물론 그 당시 그 즈음에는 또 이 특진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었냐면 수갑을 채운 사람만 진급해요. 중요한 내용을 제보한 사람은 아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오로지 수갑 채우는 사람이 그냥 1등하는 그런 그 시스템이었어요. 이 공과를 정할 때. 지금은 이제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꼭 수갑을 채우는 사람만 그 특진하는 게 아니고요. 중요한 어떤 단서를 가지고 와서 사건을 해결할 수 있게 해준 사람한테 공과를 따져가지고 진급을 시키고 이런 시스템으로 좀 바뀌었는데 우리 원영사님이 아쉽지만 첫 번째 덮쳤을 때는 신창원인지 아닌지 긴가민가한 상태에서 확인하려고 했기 때문에 갈 수 있었는데 이후에 신창원이라는 걸 확인하고 난 이후에는 물론 상사한테 보고했지만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상사한테 보고된 건 아니에요. 그 바람에 이제 본의 아니게 이게 2번째 이게 놓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잘했다고 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신창원이를 검거하기 위해서 가족까지 동원해가지고 그 원영사가 노력한 그 부분은 그 공과를 구분해가지고 해임까지 가서는 안 되는 사안이었거든요. 어떻게 다시 좀 복직 처리를 할 수는 없나요? 다행히 동료분들이 탄원서도 써주고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잘했어요. 승소를 했습니다. 아우, 너무 다행이네요. 공적을 독차지하려는 욕심으로 혼자서 일을 처리하였다고 보여지지는 아니하고 종래 모시던 상사를 찾아가 도움을 요청. 그러니까 보고를 하지 않은 게 아니었고 네네. 이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징계가 너무 무겁다고 법원에서 판단했습니다. 신창원이 같은 경우는요. 무기징역이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다가 플러스 22년 6월이 더해집니다. 신창원이가 일생 동안 살아오면서 피해를 준 모든 사람들한테 100배 반성하면서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맞아요. 지난 과거지만 너무 사이를 불안하게 했었던 것, 또 저로 인해서 정말 힘들게 했던 우리 동료였던 경찰관 분들한테 정말 죄송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뭔가 국민들의 어떤 염원을 그때 해결하지 못했던 그런 마음일 것 같아요. 어디서 좀 요즘에도 잠복하고 계실 것 같아요. 누구나 한 번쯤 인생을 걸 만큼 간절히 원하는 일이 있을 겁니다. 그 일을 하는 과정에서 실수를 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실수가 있었다고 해서 그 마음까지 진심이 아니었다고 할 수는 없겠죠. 오늘 스모킹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생했어요. 감사합니다. 원영사 고생했다.